여러분, 지금 유럽 환경 전문가들이 한국발 영상 하나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언론이 서울 근처 화성습지를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심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철새 15만 마리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죽은 땅이라 불리던 그곳에 백조 300여 마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일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또 홍보 영상이겠지. 청계천 이후 또 쇼를 준비한 거야. 냉소적이던 그가 직접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지금 사연을 듣고 있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크리거입니다. 20년 넘게 유럽 각국의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라인강 오염, 엘베강 생태계 파괴, 도나우강 복원 실패까지 수없이 많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방송국 회의실에서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화성습지라는 곳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마리의 백조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심 근처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제작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조가 서울 근처에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컴퓨터 그래픽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광 홍보 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진지했습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곳을 취재하러 갔던 유럽 기자들이 화성습지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지만 환경은 희생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개발 우선 정책으로 자연을 파괴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세계 언론이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맑은 하천을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관광용으로 꾸며놓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여겼습니다. 프로듀서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큰 다큐멘터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이라면 그것도 폭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건 먼 길이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동양 국가들의 환경 홍보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는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하는 표를 끊었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을 밝혀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라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의 환경 복원이 진짜일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화성습지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매립지였다고 했습니다. 쓰레기와 폐수로 오염된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이 생태습지로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분명 쇼일 거라고 썼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거짓을 폭로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습니다. 공항이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수천 명이 오가는데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선명했습니다. 독일어까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공항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친절했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 당연히 관리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차내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은 늘 시끄러운데 말입니다. 좌석도 깨끗했습니다. 낙서도 얼룩도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역사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로가 넓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쪽으로 걸었습니다. 반대편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전형적인 대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베이징처럼 스모그로 뒤덮이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빌딩 사이사이로 가로수가 빽빽했습니다. 작은 공원들도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녹색이 많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빨간불에는 아무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차가 오지 않아도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하긴 하지만 너무 조용하다고 썼습니다. 쇼윈도 같다고 적었습니다.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뒷골목에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화성습지를 가기 전에 청계천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정말 복원된 하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관리구역이라 깨끗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은 다를 거라고 여겼습니다. 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연출된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가로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물이 투명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관리 구역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청계천은 예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습지는 다를 거라고 썼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곳은 방치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일 가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화성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가야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밝혀낼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챕터 2 콘크리트 도시의 첫인상.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습니다. 공항이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수천 명이 오가는데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선명했습니다. 독일어까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공항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친절했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 당연히 관리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차내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은 늘 시끄러운데 말입니다. 좌석도 깨끗했습니다. 낙서도 얼룩도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역사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로가 넓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쪽으로 걸었습니다. 반대편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전형적인 대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베이징처럼 스모그로 뒤덮이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빌딩 사이사이로 가로수가 빽빽했습니다. 작은 공원들도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녹색이 많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빨간불에는 아무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차가 오지 않아도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하긴 하지만 너무 조용하다고 썼습니다. 쇼윈도 같다고 적었습니다.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뒷골목에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화성습지를 가기 전에 청계천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정말 복원된 하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관리구역이라 깨끗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은 다를 거라고 여겼습니다. 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연출된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가로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물이 투명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관리구역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청계천은 예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습지는 다를 거라고 썼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곳은 방치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일 가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화성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가야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밝혀낼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을 때 호텔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이면 관리 직원들도 출근 전일 겁니다. 청소 차량도 움직이기 전일 겁니다. 화성습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화성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공단 지역이 보였습니다. 공장 굴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역시 산업지역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인 곳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화성습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차 몇 대가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누가 올까 싶었습니다. 관리 직원들일 거라고 생각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무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집게로 쓰레기를 집어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중년 여성이 낙엽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뭔가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리버 레인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플로깅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습지를 지키고 싶어서 온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작은 텐트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풍경을 그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습지도 함께 돌본다고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지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간이 측정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3년째라고 했습니다. 물이 깨끗해지는 걸 보는 게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왔느냐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새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백조가 오면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적었던 문장을 지웠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습지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촬영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엘레나 박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연구자라고 했습니다. 화성습지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복원된 습지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면 믿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노인들도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백조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하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흰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백조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뛰어놀던 아이들도 멈췄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도 내렸습니다. 조깅하던 사람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백조는 천천히 선회하며 내려왔습니다. 날개를 펼친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습지 중앙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습지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더니 멈췄습니다. 경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도 창밖을 내다보며 백조를 바라봤습니다. 도로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백조가 수면에 착륙했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우아하게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잔잔한 박수만 울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통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백조 한 마리를 위해 도시 전체가 기다렸습니다. 엘레나 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규제가 아니라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백조를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교통이 멈춘다는 건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기다렸습니다. 차량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천천히 산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백조에게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썼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배려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냉소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후에 화성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습지 복원 담당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정혜윤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15년째 습지 복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벽면에는 습지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과거부터 지금의 깨끗한 모습까지 변화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어떤 정화 시스템을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철새 유인 기술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기자로서 당연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정혜윤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였다고 했습니다. 청계천을 살린 시민들이 여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스스로 길을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습지 복원은 과학입니다. 기술입니다. 사람의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수백억 유로를 들여도 실패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안 됐습니다. 정혜윤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습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수질 센서보다 빨랐던 건 사람의 손이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시민들이 나와서 모래를 메웠다고 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길을 함께 틔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주도였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 복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가 중요했습니다. 유지와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정혜윤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제안서들이었습니다. 습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수백 건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철새 관찰 일지를 3년째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주부 모임은 매달 수질 검사를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새벽 자원봉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민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수초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온다고 했습니다. 습지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믿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때 시민들이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이 여기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한번 신뢰를 경험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작점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모든 걸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법과 규제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신뢰로 시작해서 자발성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습지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아이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백조를 놀라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전수였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째 화성습지에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백조들이 날아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씩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마리가 넘었습니다. 철새들도 함께 왔습니다. 기러기, 오리, 외가리까지 습지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짙은 안개가 습지를 덮었습니다. 시야가 불과 10m였습니다. 촬영하기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 속 습지도 담아야 했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백조물이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날아오르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줌을 당겼습니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화면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예비 배터리를 가방에서 꺼내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두르다 보니 가방이 뒤집혔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인 사진가였습니다. 제 상황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말없이 자신의 예비 배터리를 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배터리를 끼웠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백조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300마리가 넘는 백조가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날개가 안개 속에서 빛났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햇빛을 받은 날개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넘게 환경 다큐를 찍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럽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백조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편대를 이루었습니다. 습지 위를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사진가가 말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했습니다. 악취가 심해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백조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렌즈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건 환경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망친 땅을 사람이 다시 살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입니다. 배터리를 돌려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진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세계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만든 기적이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짐 가방에는 수백 기가바이트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조가 날아오르는 장면, 시민들이 새벽의 습지를 돌보는 모습, 1분간 멈춰선 도로의 풍경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 달 동안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편집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화성습지의 진실이었습니다. 거짓을 폭로하려던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민 끝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백조의 귀환, 신뢰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생태를 복원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자발성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기적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불이 꺼지고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백조가 날아오르는 장면에서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민들이 새벽의 습지를 돌보는 장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량들이 백조를 위해 멈춰서는 장면에서는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연출 없이 찍은 거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연출은커녕 처음엔 거짓을 밝히려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 것은 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개발만 앞세운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은 뒷전일 거라고 단정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도 의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관광용 쇼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시민들의 땀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습지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아닌 신뢰가 생태를 복원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아닌 마음이 자연을 되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발언이 나갔습니다. 독일 환경 다큐 감독이 한국에 사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독일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베를린에서 유럽 환경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출품됐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상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대상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백조의 귀환, 신뢰의 나라, 제 작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소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습지를 돌보는 분들, 백조를 위해 기다리는 운전자들, 아이들에게 자연사랑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다시 가르친 나라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태를 복원했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상 후 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환경부에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네덜란드 지방정부에서 강연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사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화성 습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공항에 내려 곧바로 습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습지는 더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백조수가 늘어났습니다. 500마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철새도 15만 마리 이상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이 도심을 살렸다면 화성의 기적은 자연을 되살렸습니다. 새벽에 다시 습지를 찾았습니다. 1년 전처럼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청년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저를 기억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세계에 한국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습지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조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날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카메라 없이 그냥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화성 습지에서 흐르는 건 물만이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흘렀습니다. 도시는 멈췄고 생명은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그리다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